네, 아웅다웅 뉴스로 2부 문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이현웅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자, 뭐 경랑의 시국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의미 있는 소식들 잘 전해야 되겠죠. 예, 첫 번째 그렇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예,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터져 나오는가,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국민의힘 중진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존에는 탄핵은 막아야 한다, 네. 책임 총리제를 대안으로 제시를 한 바 있지만 네네.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좀 구체적인 시점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이루어지기 전이었는데, 이 내용을 요약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실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입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7일에 표결에 참여했던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의원에 이어서 조경태, 김재섭 의원 찬성 표결 의사 이미 밝혔고요. 네. 오늘 한지아, 진종호 의원이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네. 한지아 의원은 SNS를 통해서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다라고 남겨서 찬성표를 시사했고요. 진종호 의원도 국민에 반하는 부역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뒤에 조금 전 1시쯤이었습니다. 네.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일주일 동안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은 결과 이번 계엄 사태가 국민의힘의 가치와 철학을 명백히 훼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토요일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주 토요일 투표 불참하는 분위기와는 정말 완전히 다른 건데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여당 내에서 7번째 공개 찬성이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8표가 이제 그 원래 가결의 기준이라고 그러잖아요. 200표, 예. 200명이니까. 그럼 이제 지도부가 어떤 지금 반응을 보일까 이제 궁금해요. 지금 임계점에 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뭐 사전에 전달받은 바도 네.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담화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걸 확인한 한 대표,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당론으로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와 함께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대표가 원내대표 경선을 위한 의원총회 자리에서도 네. 대통령 담화가 내란 혐의를 자백한 것이다 라고 네. 말했는데, 네. 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아직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당대표가 내란죄라고 단정하는 건 서두른감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한 대표,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한 대표의 이 타이밍에 이제 기자회견이 주목받은 이유는 직후에 열린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대표의 과연 이 언급이 어떤 그 연내대표 선수 어떤 영향을 줄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는데, 일단 권성동 의원, 김태호 의원이 이제 투표결을 했는데 권 의원이 74표인가요? 72표입니다. 72표로 예. 원내대표로 선출됐으면 3분의 2 정도 지지를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과반도 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 3분의 2 정도. 네. 그러니까 총 106표였는데 네. 72표 대 34표로 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고요. 네. 당선 후 소감을 들어보니 어깨가 무겁다라고 네.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당 원내대표 자리가 독이 든 성배임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네.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하루빨리 정비하고 조만간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에 대비하는 태세까지 마치고 나는 물러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임기는 1년이지만 앞서 밝힌 대로 이번 상황이 수습되면 바로 사퇴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한 입장도 나왔는데요. 지금의 당론은 탄핵 부결이라면서 의총을 열어서 당론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지를 할 것인지 네. 총의를 모아보겠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대표가 언급했던 윤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리위 소집보다는 용산 대통령실에 의사를 전달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라고 말하면서 한 대표와는 조금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그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완전 결이 다르고 그다음에 네. 입장도 판이한 그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표결에 따라서 또 국민의힘의 진로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모아지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제 이후에 대규모 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 지난 촛불 집회와는 달리 응원봉, 뭐 K-팝 댄스가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른바 집회에 따른 곡들의 역주행도 나타나고 있다는데 이 소식이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집회 때 가장 많이 들려오는 노래 중 하나라고 하면 소녀시대 걸그룹이죠. 네. 다시 만난 세계라는 노래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이 노래가 2007년에 발표가 된 곡인데 네네. 그러니까 따지면 한 17년 정도 됐죠. 예, 이번 집회 현장 곳곳에서 울려 퍼지면서 지금 역주행 대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음원 플랫폼 멜론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이 노래 다시 만난 세계의 청취자 수가 일주일 전보다 23%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아, 뭐 캐럴과 같이 시즌을 타는 노래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노래가 아닌 과거에 흥행했던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이렇게 20% 이상 증가한다라는 건 그러게요. 이례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네네. 그리고 이 노래를 좀 보면 네네. 불안을 극복하면서 미래로 나아간다. 네.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 이런 소녀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곡인데 네. 이게 지금 상황과 잘 어울린다는 이유로 집회 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고요. 네. 사실 이 노래가 대학가에서 대학 내 집회를 할 때 2010년대부터 줄곧 쓰여왔던 그랬군요. 노래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 집회 참가자들의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노래 자체가 어렵지 않고 흥겹기 때문에 전 연령대에서 반응을 얻고 있고요. 일부 좀 고령 연령대에서는 고령층에서는 노래를 공부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에스파의 위플래시나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로제 아파트 등 이 K-팝 히트곡들이 집회 현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K-팝이 2024년판 신민중가요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보니까 이제 그 집회 시위 현장에 과거에는 이제 무슨 단체, 그러니까 이념 단체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요즘에 보니까 뭐 집에 누워 있기 연합, 뭐 아주 제발 좀 누워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뭐 아주 보면은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그룹핑별로 자기들의 어떤 기호라든가 이제 예. 취미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도 많이 나와서 집회 문화가 상당히 좀 바뀌고 있다는 내용이 봤는데 응원봉 같은 건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뭐 이를 위해서 새로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걸 활용하거나 네. 뭐 자녀가 가지고 있는 거를 빌려서 나오거나 뭐 그런 네.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소녀시대 곡이 역주행한다니까 소녀시대 멤버 중에 저랑 이름이 같은 멤버가 있어서 수영. 그래서 잠깐 사심을 좀 드러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아웅다웅 뉴스 이현웅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